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서밋 타임 주제는 서밋 교육의 핵심입니다. 먼저 논어의 핵심 키워드. 저는 논어를 읽어봤는데 혹시 논어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봤고. 성경 논어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에? 이니에지. 저도 이니에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숨어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더라. 저희가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RTS 학생들 이제 같이 이렇게 포럼, 독서 포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2주, 3주 걸쳐서 미래의 부, 에이트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지성 작가가 쓴 두 권의 책인데 이제 같은 작가가 쓴 여러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한창 이제 포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에이트 싱크라는 책을 이제 구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논어를 이제 이지성이 하는 얘기예요. 논어를 가르칠 때 자활, 이 첫 글자가 자활이래요. 자활 이 두 글자로 약 1년 6개월 동안 사색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 달랑 그 두 글자가 우리 이니에진 줄 알았는데 저 달랑 두 글자 가지고 1년 6개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 먼저 이제 통독, 정독, 필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공자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들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첫 페이지 펼쳐서 나온 그 두 글자를 소리내서 함께 읽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의 입장에서 이제 다른 책들을, 다른 인문 고전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함께 토론을 하고 천재의 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을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하고 이거를 글로 표현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는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천재들의 공부법, 이제 이지성 작가가 얘기하는 이 공부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에이트 싱크는 이제 이 생각하는 인문학과 에이트를 이제 합쳐가지고 조금 그쪽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쓴 책이 에이트 싱크고 이제 생각하는 인문학은 그 이제 초판이죠. 이거를 여기서 뭘 얘기하냐? 부제가 5,000년 역사를 만든 동서양 천재들의 사색 공부법. 이 왜 5,000년일까 찾아봤는데 동양의 2,500년 인문학 역사 그리고 서양의 2,500년 역사 합쳐서 5,00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양을 합친 이제 5,000년 역사에서 이제 발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문고전 독서를 하고 인문고전 저자처럼 사색하라. 이 책의 요점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의 공교육의 모습은 일본 일제강점기 때 심어놓은 일본 교육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다시 도와준다고 하면서 심어놓은 또 이제 식민지 형태의 교육 이것들이 아직도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인문학이 완벽하게 배제된 우민화 교육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저는 지금 이제 교육과정 하고 이제 교과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지성 작가가 20대 후반까지 그냥 될 대로 살았어요. 그냥 아빠가 교대 가라 하니까 막 반항하다가 교대를 갔어요. 싫은데 갔어. 그러고 나서 제대 후에 싫은데 또 교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냥 무생각.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무생각. 근데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인문학을 만나요.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고 이제 생각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플라톤의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이 노예화 프로그램
자신을 노예로 만든 노예화 프로그램을 완전 바꿔야겠다. 새로운 생각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문학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집중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이론은 이제 너무 복잡해요. 저도 이제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간단한 이제 이 사람이 언급한 부분만 보자면, 그 시간과 공간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합쳐진 걸로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시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대요. 그래서 이제 수경이의 시간, 그리고 저의 시간, 또 동정이의 시간이 다르겠죠. 근데 그 질량이 큰 별이 있잖아요. 행성. 그 별의 주변은 이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공간이 저렇게 평면처럼 있다가 어떤 질량이 큰 물체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더 느리게 흐르는, 길어지니까 더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이거를 이제 이성은 자기의 어떤 두뇌 속의 시간으로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동양 2500년, 서양 2500년. 그래서 2500년 그 천재들의 생각은 2500년 동안 영향을 주더라. 일반인들의 생각은 하루도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 천재들은 2500년 동안 영향을 미쳐. 그래서 곱하기 365일 하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91만 2500배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천재들의 생각은 느리게 흐를까? 두뇌의 질량이 클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들의 두뇌는 시간을 영원에 가깝게 붙잡아둘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시대를 초월해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자기는 학교 다니면서 지금 책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남들은 할 수 없는데 자기는 몇 년 만에 한번 4-5권의 책을 막 써내고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를 수 있도록 이제 깊게 사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큰 제목만 좀 본다면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사람만 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입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입지는 뜻을 세우는 거예요. 사색의 목적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뭐 성인군자, 서양에서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진리대로 살려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거경궁리하라. 네, 거경궁리의 뜻은 뭐냐면 경에 거하다. 네, 그 성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할 때 그 경에 거하고 사색하는 것. 거경궁리하라. 그리고 경물치지하라. 네,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3가지를 얘기했어요. 글자의 이치, 고전에 나오는 글자의 이치, 그리고 흥망성쇠의 이치. 세상 살아가는데 흥망성쇠하더라. 그 이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주와 사람과 만물의 이치, 이거를 끝까지 파고들어라.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색하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식으로 사색했냐면 사색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갈 만큼 사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시선, 뭐 외부의 평가를 이제 초월하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사색하라. 그리고 천재들의 영혼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원어로 읽어라. 원어. 논어 같은 경우는 한문으로 된 이제 그걸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본은 한계가 있다.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애매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번역이 된 게 많다. 뭐 성경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인문고전을 쓴 천재들이 그 사용하던 그 언어로 사색하라. 그래서 그 천재들의 영혼을 직접 만나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문고전 반열에 오른 해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어가 있으면 주자가 논어에 대한 해석을 쓴 게 있어요. 논어 집주. 이렇게 같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자가 생각한 그 해석을 보고 나의 논어에 대한 해석을 이제 비교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에 평생 몰두해라. 그래서 이제 이지성은 자기는 근데 2권을 한대요. 하나는 논어, 하나는 성경.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문고전의 목차로 사색 지도를 그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전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먼저 목차를 필사를 해요. 그래서 그 목차만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2번, 3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목차를 보고 사색한 내용과 목차의 내용대로 정리한 거를 비교해서 보고 내가 천재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 고전을 읽을 때는 이제 연표를 통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교육은 한국사 따로 배우고 세계사 따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쪽 면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세계사, 한국사 같이 보면서 하나의 큰 주제, 뭐 예를 들면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해외, 외국의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또는 고대, 근대, 뭐 현대는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비교해서 봐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랜드 투어. 그냥 책만 보지 말고 이 책을 쓴 그 저자들이 살았던 그 장소, 그 뭐 시대, 그걸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충분히 느끼면서 이 책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면은 이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서번트 투어도 이제 같이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참고를 하면 되고요. 이 사람 말이 다 맞냐 틀리냐 이걸 논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제가 아까 그 자활 요거로 이제 충격을, 우리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의미가 뭐냐? 접신이다. 인문학 접신. 천재들의 영혼과 이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냐면 저렇게 썼어요. 저자의 생각 시스템이 내 것이 되는 이제 마법 같은 순간. 두뇌에서 지혜의 문이 열리고 가슴에 깨달음의 빛이 비치는 황홀한 순간. 이렇게 인류지식과 지혜의 정점에 성큼 다가가는 순간. 제가 지난주에 그 엑스타시스, 무아지경, 황홀경 얘기했죠. 이 사람은 인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비판을 이렇게 했어요. 인문학 무당이다, 이지성은. 이게 그냥 악의적 비판일까?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랩런트들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완전 보수, 찐 보수, 우파 막 이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뉴에이지 성향이 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생생히 상상, 기도해서 R&VD 뭐 대상도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막 생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천자의 생각에 접속해. 우리 인문학이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이런 영적인 배경을 알고 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지성이 지금 뭐 소크라테스, 공자, 뭐 플라톤, 뭐 이제 등등등의 이런 사람들과 지금 소통을 하죠. 이 사람은 진짜 막 조용한 곳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지들 곁에는 항상 영적 존재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 나폴레온 힐, 성공학의 대가인 나폴레온 힐이 그 남긴 책이 있어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크릿 페이지가 원래 저 출판사 사이트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링크는 남아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악마하고 대화를 하고요. 또 다른 자아하고 얘기를 하고 9명의 자문관, 9명의 영혼들하고 얘기를 해요. 수년 동안 매일 밤 9명의 영혼을 불러내요. 에머슨, 페인, 에디슨, 다윈, 링컨, 버뱅크, 나폴레옹, 포드, 카네기. 그래서 자기가 좌장이 돼서 이제 안건을 내놓고 9명의 이제 영혼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듣고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을 매일 밤 수년 동안 가졌더라. 이제 저런 이제 표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칼 융 곁에는 이제 필레몬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칼 융이 이제 필레몬을 이제 그 보고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노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옆에는 다이몬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뉴에이지화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때 포럼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이제 자꾸 이상한 거 들어오고, 학원 가니까 막 뭐 심야괴담 이런 책 보고 와서 이제 그거 뽑아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모님께서 하셨는데,
그 영적인 우리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침투되는 그냥 문화 속에서 침투되는 이 생각을 이런 문화를 이제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겠냐? 어렵다. 아무리 부모가 막 한다고 해도 지금 자녀 곁에 누가 있는지 뭐 내가 24시간 지키고 보호할 수도 없고 얘는 나보다 더 다음 생을 살아갈 애들인데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된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막 다 차단하고 막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객관적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재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있어야지 그 힘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이거 힘을 기르는 방법이 묵상이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대 7번의 재앙이 닥쳤어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이제 복음 가진 영적 서밋들이 생겨났죠. 그 사람들이 항상 했던 게 서밋 타임.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공동체로 서밋 타임. 그래서 개인은 영적 서밋.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싱크탱크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그냥 말씀만 묵상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기본이고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도 묵상이고요. 나의 전문성을 작품화하는 그것도 다 서밋타임,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사 또 교회 역사 이걸 보면은 주입식 복음이에요. 지금 세대는 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딱 깨달았어. 막 출애굽했어. 출 바벨론 했어. 출 로마 했어.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주입식 복음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놓치더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더라. 이 반복되는 역사의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뭐 부모님이 만난 그리스도, 목사님이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여기서 CVDIP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이지성은 이제 뭐 입지하라 했는데 전도자도 입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비전, CVD. 이게 되면 IP는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에 대한 그거를 조금 개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냥 내가 뭐 그냥 혼자 깨달은 뭐 이제 그런 거를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현장에서 내가 서밋의 의미는 각 국가의 정상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안건을 두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포럼이 돼야 된다. 내 현장에서 내가 서밋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포럼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삼제자는 뭘까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생각하는 삼제자를 통해서 우리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8번째 렘넌트, 9번째 렘넌트, 10번째 렘넌트 계속 나와야 되냐? 아니다. 8번째 렘넌트로 끝내야 된다.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영적으로 힘을 갖춘 그런 후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